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한 장으로 정리끝 54번입니다. 여러분 먼저 공부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사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1번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요건 상가입니다. 주택의 경우 2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이고요. 주택은 2개의 차임액입니다. 2개의 차임액이라고 하면 가령 한 달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200만원이 연체된 적이 있으면 주택의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되고요. 2번은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습니다. 그 집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 다음에 3번 합의에 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임차인에게 제공한 경우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그 다음에 4번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다시 세를 놓는 것을 전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5번에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경미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라는 걸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6번 일부가 멸실되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인데요. 철거, 재건축을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첫 번째 기억을 보면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니은 건물이 노후 훼손,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디귿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현업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노후, 훼손, 멸실입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노후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훼손되어야 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거 전부 주택 상가 공통적 부분인데요. 요거는 주택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즉 임대인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면 즉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2년에서 또다시 계약갱신 요구하면 2년 더 살 수 있는데요. 주인이 직접 살겠다, 부모님 살겠다, 자녀가 살겠다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8번째,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맨 밑에 있는 것 자격증 재교부 전부 다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6번, 7번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인데 제가 뿌린 자가 그들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격증 재교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가태료부가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그런데 6번의 청문, 자격 취소하기 전에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되죠.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시행령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필요한 절차가 바로 청문이죠. 청문, 그리고 자격정지의 경우 의견 진술 기회 부여까지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합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상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주어가 법무부 장관이네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주어입니다. 주어를 잘 파악하셔야 되겠죠. 자, 이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이거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과밀역 채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죠.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합니다.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X네요. 2개월 이내에 교부하는 게 아니라 1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2개월 X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자, 2번입니다.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하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다 교부한 시도지사고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3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격증의 경우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면 되겠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는 유상, 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대여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대여하면 안 됩니다. 양도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양도대여한 자는 또 자격 취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양수대여 받은 자도 빌린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빌린 사람은 자격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린 사람은 자기 자격증이 없죠. 그래서 취소될 자격증이 없으니까 빌린 사람은 취소 대상이 아니고 빌려준 사람만 취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면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표자, 사장, 회장, 소장도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 소장이 대표자죠.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자격증 없으면서 사용하게 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